안녕하세요. 1.18 코스메틱의 김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피부 타입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식인에서 답변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피부 타입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추운 겨울에 피부가 땡긴다. 그러면 건성 피부인가요? 혹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면 지성 피부일까요? 사실 각자가 어렴풋이는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피부 타입이 맞는지 한번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부 타입을 확인하기 전에 꼭 한 가지 알아두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피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은 피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피지를 얼굴 트러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피지는 사실 우리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피부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이 피지가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줘서 보습과 윤활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지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꼭 확인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타입을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피부 타입 테스트는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전문적인 테스트는 아니지만 집에서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피부 타입 확인법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화장을 하고 계신다면 화장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안을 할 때는 너무 강한 세정력의 폼 클렌징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적당량의 폼 클렌징을 사용해서 적당하게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너무 미끌거리지도 않고 또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상태가 적당한 상태입니다. 너무 과하게 클렌징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 장벽까지 날아가서 수분도 같이 증발하고, 그리고 또 수분까지 함께 날아가서 우리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폼 클렌징은 적당량을 덜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1시간 정도를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얼굴에 피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때 피지는 손으로 이렇게 미끌거리는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개인마다 피부 상태나 그런 컨디션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손으로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1시간 이상이 지나고 얼굴에 기름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분명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피지가 없어서 좀 건조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특정 부위에만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 피부 상태를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얼굴에 피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건성 피부겠죠? 그리고 피부를 이렇게 약간 꼬집어 봤을 때 평소보다 이 잔주름이 조금 더 잘 생긴다면 이것 또한 건성 피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얼굴에 피지가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지성 피부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볼이나 코 이런 부분에 모공의 크기를 확인을 해서 모공이 잘 보인다면 이런 분들은 모공이 크고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의 특정 부위, 요 T존이라고 하는 이마, 코, 턱 부위 있죠? 이 부분에서 피지가 많이 나오고 볼 쪽에서는 좀 건조한 느낌이 든다면 이런 분들은 복합성 피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피지가 많이 나오는데 피부 속이 굉장히 땡기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수분 부족형 지성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피부는 수분이 부족할 때 피지를 과도하게 분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안할 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너무 과하게 세안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수분이 부족한 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피부 타입을 한 번씩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콘텐츠는 이걸 준비했던 게 아니라 피부 타입의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 타입을 크게 건성, 지성, 복합성, 수부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 피부가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만 나눠지는 게 맞을까요?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피부는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피지를 판단한 것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객관화해서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피부에 미끌거리는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마다 피부 성격이나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 타입을 딱 어떤 거라고 규정 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피부 테스트도 하고 피부 결과도 알려줬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피부를 이렇게 딱 4가지로 규정 지어서 정하기보다는 우리 피부 상태를 확인해서 아 여기는 피지가 많이 나오구나, 여기는 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구나, 여기는 블랙헤드가 많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피부 타입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에 피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마, 그리고 턱, 이런 순으로 피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볼 같은 경우는 약간 땡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피지가 조금은 나와서 너무 땡기지는 않는 약간 건성 타입이다,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민감성 피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드름은 여드름균이 이 피지를 먹고 자라는데, 지성 피부분들은 이 여드름균의 먹이, 그러니까 피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사실 원래 여드름이 잘 생기고, 그리고 또 모공도 크니까 균들이 서식하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긴다고 해서 꼭 민감성 피부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2번째, 화장품을 바른 뒤에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본인이 민감성 피부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닐까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물론 알아내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 유독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을 썼더니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을 썼더니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고,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쌓이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피부가 어떤 성분에 민감한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감성 피부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성분에 민감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말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막 빨갛게 달아오르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사실 피부과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 피부는 무조건 민감성 피부야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앞서 4가지 타입을 확인했던 것처럼 내 피부가 어떤 성분에 맞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피부 타입은 피지의 양과 수분량에 대해서 결정된다. 2번째, 피부 타입이 4개의 타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피부 타입 판별법이다. 3번째, 민감성 피부라고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피지가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인지, 또는 개인에 따라 또 화장품에 민감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피지가 생성되는 정도, 또는 수분량, 또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에 맞는 적당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부 타입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만족하셨다면 1.18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또 저희 뷰티앤뉴 샵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